다 폭망했잖아요. 결과적으로 폭망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아니 또 이렇게 지역 얘기하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계속 나오네요. 좋죠. 네. 세종시. 아, 세종시. 네, 세종시. 세종은 거기도 토지. 네. 세종은 정말 사연도 많고 저도 제가 잘 아시는 분이 계신데 세종도 꽤 오래됐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야기이고 네. 그죠? 지금도 기억합니다. 정동영 뭡니까 그때 대표였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막 노무현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당하니까 그 앞에 정동영 자기 뭡니까 뭐죠? 명패 막 집어 던지고 뭐 했던 내 기억이 울고 막 했던.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세종이라는 게 세종시라는 것이 사실은 그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사실은 만들어져 동네였어요. 낙점을 했다고 원래 서울이 이제 북한의 어떤 공격에 너무 취약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수도를 옮기자 얘기가 볼 때 그때 그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고 예. 그때 물색을 했던 부지였고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수도 이전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최적화된 지역들을 그때 제가 몇 개가 어떤 후보지로 올라왔다가 최종적으로 낙점된 게 지금의 현재 세종시라 말이죠. 세종시 자체는 저도 사실은 슬픈 사연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시사점을 갖고 있는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제 아시는 분이 엄청나게 건축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부산에서 엄청 돈을 크게 버시고 그 사업을 일단 일단락 하시고 그때 명패 막 던질 때 아까 이야기했던 명패 던지고 할 때 있잖아요. 네. 세종시 가격이 추진되다가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다가 엄청나게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받았을 때 당연하잖아요. 막 추진해서 땅값 막 올라가고 있는데 탄핵돼 버리니까 그걸 추진했던 가장 핵심 키맨이 대통령직에서 잠시 스톱이 돼 버렸잖아요. 근데 헌재 재판 받았잖아요. 그동안 가격이 엄청나게 막 떨어졌는데 이분이 호련히 세종시를 가시더라고. 세종시 가셔가지고 땅을 싹쓸이를 해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시 세종으로 추진이 되더라고. 내가 와 그거 보고 역시 남들이 안 할 때 남들이 신경 쓰지 않을 때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예스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확신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통찰력이라는 거지. 즉 무슨 얘기냐 이미 판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는데 없었던 일로 다 접게 하겠냐라는 부분이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얘기는 약간 상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획만 했던 부분들 즉 무슨 얘기냐면 국가에서 또는 민간에서 이렇게 계획만 해놓고 발표를 안 해버린다. 예를 들어서 GTX 요번에 발표했잖아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획만 하고 있다가 발표를 안 하고 없는 일로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무 삽질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세종은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또 추진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넘어오는 건 이제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부만 넘어오는 걸로. 네. 행정 중심, 행정 복합도시라고 했어요. 행정 관련해서 행정부만 넘어오는 걸로 결국엔 정리가 됐잖아요. 그분 얘기가 그건 거예요. 이미 이렇게 추진이 되면 다시 엎게 되면 매몰 비용이라 그러죠. 엄청난 돈이 그냥 사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싹쓸이 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통찰력이라는 거죠. 통찰력.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그분을 보면서 제가 이 아픈 기억이라기보다는 뭐 돈도 없었기 때문에 뭐 사러 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가면은 사는 게 그 정도 내가 뭐 그때도 사실 돈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있었는데 그 정도 통찰력은 그때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벌써 세월이 좀 됐다 아닙니까? 근데 유일하게 지금 제가 매주 매매 전세 시황 올리잖아요. 보면 유일하게 전세 가격은 와장창 내려왔는데 매매 가격은 그래도 버티면서 심지어는 더 올라가는 동네가 이제 세종이에요. 그게 왜 어디에서 나오냐? 어떤 이유로 그런 이유가 나오느냐? 그 지속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계속 돈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누구의 돈으로? 정부. 국가의 돈으로 세금들. 거의 뭐 국책사업이야. 거의 그 국책사업이야. 거의 국책사업이야. 아니면 아파트 짓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맥락이 그 맥락인 거예요. 일자리도 국가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돈도 국가의 돈으로 집어넣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잖아. 그래서 잠시 지금 5생활권하고 6생활권하고 이제 분양이 시작을 되고 또 뭐 또 스마트 시티 만든다고 뭐 이야기 6생활권에 스마트 시티 만든다고 그러고 이제 그것도 스마트 시티 만들면 또 어찌됐든 스마트 시티가 좀 애매모호하고 붕 뜨는 부분이 있긴 한데 국토부에 또 우리 기술사들도 많이 있고 이야기 들어보면 야 뭔데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몰라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다 보니
스마트 시티 뭐가 스마트 시티인데? 그래 공부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도 잘 뜬구름 잡는 안드로메다 이야기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그 주체가 엄청나게 세금을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세종시가 어찌됐든 국책사업의 성격으로서 계속 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본다라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든 땅값이든 뭐 결국은 계속적으로 튼튼하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항상 부동산은 기대를 놓고 자라나는 생물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모든 그런 어떤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팔고 버티는 거고 또한 지금 뭐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물량들이 결과적으로 전부 다 이제 채워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 많이 좋아질 것밖에 더 남지 않았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차원이 틀린 거야. 새만금하고 영종도하고 세종은 아예 이게 접근 방법이 차원이 틀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네네. 이게 딱 명확하게 네, 그래요. 정리가 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토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이 땅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벤트성으로 막 붐업이 됐던 데가 있어요. 최근에 평창 동계올림픽, 네. 평창이라든지 여수 엑스포라든지 뭐 그런 데도 뭐 아파트도 있지만 뭐 지금은 토지니까 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폭망했잖아요. 결과적으로 폭망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전에도 계속 지금 우리 지금 김 대표하고 계속 이야기 이어져 오는 거 핵심이 딱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결국은 뭐냐? 양질의 일자리다. 양질의 기업이 들어가고 결국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 인구가 가처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지불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지불하는 수준이 높은 만큼 거기에 따른 재화들 부동산 재화들의 가치도 고급화시키는데 왜냐하면 돈 쓰는 사람이 돈을 조금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따라가죠. 그 재화도. 근데 돈 쓰는 사람이 많으면 생산자 공급자 입장에서도 계속 좋은 아파트 좋은 상가 양질의 어떤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보니 그래서 서로 간의 상승 효과를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그 도시는 명품 도시가 되어가는 거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 이벤트성 어떤 그런 지역들은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가장 가까운 이제 평창 올림픽 때 발표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기업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 거기에 이건 이야기합니다. 강모 씨도 개그맨 강모 씨 그도 거기에 투자를 해서 몽창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업 부동산에서 산 것 같은데 쓸모도 없는 땅을 비싼 가격에 맹지를 비싼 가격에 사서 결국 몽창 물린 거지. 그 쓸모도 없는 거. 다음 사람이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동네에 어떤 큰 이벤트가 있으니까 대규모 행사가 벌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나중에 관광지가 될 것이고 또는 거기에 따른 어떤 많은 인프라가 투자가 될 것이니까 거기에서는 집값, 땅값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완전히 이제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정말 논리만 제대로 구성을 하고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건 일회성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세종과는 다르잖아요. 일회성 전 세계 인구들이 쳐다보지만 그 잠깐에 한 달 정도 합니까? 올림픽? 뭐 그 정도. 딱 한 달. 그 끝. 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인프라 투자하면 그걸로 이제 끝나버리는 거야. 끝나버리는 거야. 제가 알기로는 그 제가 현장 조사를 했을 때도 경기장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주 경기장을 나중에 뭐 어느 정도 해체를 해서 일부 남은 시설은 이제 국가대표 뭐 훈련장으로 사용을 한다. 또 다른 것들은 알펜시아인가 그 리조트는 만들어 놓고 이제 관광객 이제 받아서 유출을 해서 좀 하겠다. 이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지속적으로 사람을 관광도시라면 아까 전에도 뭐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관광객이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여수 엑스포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평창도 올림픽도 마찬가지였고 그럼 이제 앞으로 또 한 번 더 다른 대규모의 어떤 이벤트가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막 추진해서 어떤 땅값이든 땅을 사라고 만약 한다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되냐. 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웃기고 있네. 한쪽에서 이런 또 이야기가 웃기고 있네. 야, 씨. 일찍 들어가서 중간에 팔고 나오면 될 거 아니냐. 네. 라는 측면에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측면에서 본다라면 거의 유효하죠. 유효합니다. 그건 100% 유효합니다. 던지고 나오면 되는 중간에 그러니까 너무 끝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던지고 나온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야 비도덕적이지 않느냐. 그 부분은 별도로 변론으로 한다라면 충분히 그건 가능한 거겠죠. 부동산 투자하는데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따진다면 진짜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 사실은 이제 집값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거잖아요. 집은 의식주 중에 하나고 그것은 이제 사실은 건드리면 안 되는 어떤 그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한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저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다만 니는 그러면 왜 투자를 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안 해도 다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다. 라는 정도로 참 궁색한 변명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사실은 풍랑론자나 또는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반론을 제기하기위해서 정말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가장 타당한 이유는 이제 공유의 비극이에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공유의 비극 아시죠? 뭐냐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때 결국은 그게 황폐해야 된다는 거죠. 전 무슨 얘기냐면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주고 자기 것이라는 것을 그 생각이 있어야지만 쓸고 닦고 아끼고 발전시키고 그렇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이 근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랑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별 차이가 없고 니도 한 채고 나도 한 채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은 다들 하향 병충하나 돼서 다 못 살게 되는. 물론 그렇다면 한 사람이 여러 채 집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은 부의 편중이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회를 뺏어가는 게 아니냐. 부작용입니다. 이거는 부작용인데 모든 일에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부작용이라는 게 있는 부분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또 가진 자에 대한 어떤 세금을 걷어서 부의 재분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세금의 제도고 그게 할 일이 정부라면 저는 이제 뭐 세금 걷고 뭐 그렇게 이제 또 그 돈을 가지고 적정하게 이제 복지에 나눠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 열심히 세금 잘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일 하고 하면서 세금 내가 꼬박꼬박 내겠다. 너무 욕하지 마라. 그 정도로